그러면 이제 손가락 내재성 근육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할 건데 되게 간단해요. 이거 그냥 내재성 근육의 동시 수축을 하면 MCP 관절에서 굽힘이 나오고 IP 관절에서 펌의 결합 동작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외재성은 반대로 MCP 과다펌, IP 굽힘.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 새끼랑 두 번째 얘가 그냥 내재성 플러스고요. 이렇게 솜이 안 돼. 요게 요렇게 되면 외재성 플러스. 그래서 저기 얘네들 요게 내재성, 요게 외재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기능적이거나 복잡한 손가락의 움직임이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작용의 협력적 혼합에 의해 사용되고, 손의 외재성 근육과 내재성 근육 사이의 상호작용은 무수히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움직임의 결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요.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약간 얘네들의 이런 상호작용으로 우리 손을 계속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손을 펼 때 손가락 펴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 말하는 건데, 보통 MCP, IP 관절을 통해 손가락 펴을 완성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저항은 중력이 아니라 외재성 손가락 굽힌 근육들의 신장에 의해 발생된 점탄성 저항에서 나온다고 해요. 즉 우리가 손가락을 펼 때는 중력이 제일 큰 저항이 아니라 외재성 손가락 굽힌 근육들에서 나오는 힘들이 제일 큰 저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손가락 편 근육은 손가락 편근, 내재성, 그다음 내재성 근육 중에 벌레근하고 뼈 사이근 이렇게 있고, 일반적으로 손가락 편 동안 벌레근이 뼈 사이근보다 좀 더 일관된 근준도 활동 수준을 보인다고 해요. 손가락 편근과 내재성 근육은 손가락을 펌시키기 위해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MCP 관절에서는 손가락 편근과 내재성 근육이 상반된 작용들을 보이지만 IP 관절에서는 서로 협력하여 펌을 만든다고 해요. 이건 조금 뒤에 있다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펼 때 단계들이 있는데, 초기 단계에는 손가락 편근이 1차적으로 MCP 관절을 펴고요. 중간 단계에서는 내재성 근육이 DIP 관절을 펌을 통해서 손가락 편근을 보조해주고, 내재성 근육은 손가락 편근이 MCP 관절 과다펌 시키지 못하도록 MCP 관절에서 굽힘 토크를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상반된 작용을 보인다고 하죠. IP 관절에서, MCP에서. 요게 보면 중간 단계에서 보면 이 내재성 근육은 손가락 편근이 MCP 관절을 과다펌을 시키지 못하도록 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굽힘 토크를 생산해버려요. 후기 단계에서는 손가락이 완전 펌될 때까지 근육 활성이 지속이 되고, 보통 손가락이 완전히 펌될 때 노쪽 손목 굽힘근의 활성은 손목을 약간 굽힘을 시켜요. 즉 나중에 나올 건데, 노쪽 손목 굽힘근 뿐만 아니라 약간 우리 플렉서들 손목, 걔네들이 손가락 다 펼 때는 약간의 굽힘을 시켜요. 그래서 손가락 편 동안 손목 굽힘 근육의 기능을 보면, 손목 굽힘 근육의 활성은 능동적인 손가락 펴에 일반적으로 동반이 되는데, 특히 빠르게 우리가 펴을 빠르게 할 때 손목을 보면 보통 펴는 게 아니라 굽혀져요. 노쪽 손목 굽힘 뿐만 아니라 다른 손목 굽힘 근육들도 작용을 하고, 손가락 편근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손목에서 큰 펌을 상쇄시킨다고 해요. 손목 굽힘은 능동적인 손가락 편 동안 손가락 편근의 최적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손가락 펴는 동작에 있어서 만약에 자신경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내재성 마이너스 자세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MCP 관절이 과다펌되고 그 다음 IP 관절이 굽힘이 되는 모양이 있대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자기들한테 낚인 거예요, 이 손.
굽힘, 손 쥐는 거, 굽힘. 손을 쥐는 데 사용된 근육은 굽힘되어야 할 특정 관절에 따라, 그다음 작용에 요구되는 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저항에 대해 또는 비교적 빠른 속도에 대해 손가락을 굽힘시키는 것은 깊은 손가락 굽힘근, 다음 얕은 손가락 굽힘근, 그 다음에 비교적 기여도가 적은 뼈 사이 근의 활성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보통 깊은 손가락 굽힘근하고 얕은 손가락 굽힘근은 세 개의 모든 관절을 다 굽힘시키고요. 벌레근은 손을 쥐는 동안 일반적으로는 비활성화되는데 수동적으로 계속 보조를 해요. 자신경 손상은 손가락에 작용하는 내재성 근육의 대부분을 마비를 말하는데, 손목 수준에서 자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최대 노력의 파악력이 38% 정도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파악력이라면 꽉 쥐는 거 파악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내재성 근육의 마비는 손가락 관절들에서 일어나는 굽힘 시간 순서를 변경을 하고요. 보통 정상적이면 PIP랑 DIP 관절이 먼저 굽히고 그 뒤에 MCP가 굽혀져야 되는데, 마비가 오면 MCP 관절이 계속 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굽혀지는 시간이 지연이 돼요. 안 굽혀질 수도 있겠죠. 손가락 굽힘의 초기 단계는 깊은 손가락 굽힘근, 얕은 손가락 굽힘근, 그다음 뼈 사이 근은 손가락에 있는 관절들을 능동적으로 굽히고, 이때 벌레근은 비활성이 돼요. 완전한 굽힘이 될 때까지 근육의 활성은 지속이 되는데, 벌레근은 여전히 비활성화되지만 양쪽 끝부분이 계속 신장되고 있어요. 그 다음 아까 우리가 펼 때는 손목 굽힘근들이 힘을 상쇄해 줬잖아요. 이제는 손목 평근들이 손목을 약간 펴시키기 시작해요. 손가락 평근은 MCP 관절 굽힘을 감속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손가락 굽힘 동안 손목평 근육의 기능을 보면 강한 주먹쥐기를 하기 위해서는 손목평 근육의 강력한 협력적인 활성이 요구가 되는데, 손가락 평근을 포함한 손목평 근육의 1차적 기능은 외재성 손가락 굽힘 근육의 활성에 의한 강력한 손목 굽힘의 경향을 중화시키는 것이에요. 손가락을 능동적으로 굽힘하는 동안 손목평의 외재성 손가락 굽힘 근육의 길이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을 펼 동안 굽힘 근육들이, 손목 굽힘 근육들이 평 근육의 길이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하나 더 밑으로 가야 되나? 이거는 안 넣어도 되는 건데, 보통 손의 기능을 보면 우리 지지가 있고 조작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쥐는 게 있고 뭐 잡는 게 이렇게 나눈다고 봐요, 유만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지지는 뭘까요? 지지? 잡는 거? 요 그림에서 손이 지지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건 뭘까요? 아, J. J? 저거는? 저거는 I네. 지지. 지지. 아, A. A? J. J? 없어요. 자, 지지 없고요, 여기. 그 다음 조작도 없어요. 여기서는 잡기만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A, 이런 걸 우리 강력한 잡기인데, 그 다음 B 같은 BC, D, E, F 이런 애들은 그냥 정밀하게 우리 막 잡아야 될 때. 그 다음에 또 G 같은 뭐 열쇠를 강력하게 짚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H, I 같은 뭐 정밀하게 뭐 집어야 될 때. 지금 뭐 금인쌤 이 펜 들고 있을 때 정밀하게 잡아야겠죠, 우리. 그 다음에 J는 갈고리식 잡기.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보면 돼서 놔둬놨고, 내가 이거 편집 전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 전형적으로 유발된 관절의 변형, 손가락에 있어서 관절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우리가 볼 건데, 첫 번째는 엄지의 지그재그 병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CMC 관절의 굽힘과 모음, 그다음 MCP 관절 가다평, IP 관절의 굽힘이 나오는데 내가 이거 따라해 줄 수는 없어요. 따라해 줄 수는 없고 요 그림 보면 딱 요렇게 돼요. 어? 되는 거 같은데요? 어디요?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더 들어. 관절염이냐고요? 잘못된 것 같은데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 같은데 오. 굉장히 유연해서 그렇겠죠. 그다음 이제 손가락에 있는 손허리, 손가락 관절에 파괴가 있는데 이게 바닥쪽 탈구랑 좌쪽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이 나머지 4개를 지금부터 볼 건데 바닥쪽 탈구는 손의 세로활과 가로활을 붕괴시켜서 손의 평평해짐을 유발하는데 위에 올려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 먼저 볼게요. 바닥 쪽에서 탈구가 되면 지금 우리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져 있는 게 무너지면서 활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손가락 굽힘 근육의 힘줄을 구부러짐은 바닥판, 그 다음 A1 도르의 겨딘대에 대해 바닥 쪽 방향으로 활시 힘을 만들어내는데, 즉 얘네 겨딘대들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계속 다 잡아 당기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이 힘을 버텨내요, 사실. 근데 그리고 뭐 관절염이 있거나 뭐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쭉 버텨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더 세지면 네, 끊어지면서 탈구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건강한 손은 신장된 겨딘대에서의 수동 장력은 관절 구조에 대한 바닥 쪽 방향으로 당김에 대해 저항을 할 수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갖고 있는 손가락에 있어서 활시 힘은 약화된 겨딘대를 파열시킬 수 있어서 몸쪽 손가락뼈가 결국 바닥 쪽으로 방향으로 탈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이 밑으로. 그 다음에는 좌쪽 이동이 있어요. 좌쪽 이동. 얘들도 마찬가지. 좌쪽으로 활시 힘을 이렇게 발생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다 저항해내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 인대들이 끊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좌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MCP 관절에서의 좌쪽 이동 변형은 몸쪽 손가락뼈의 과도한 좌쪽 치우침과 좌쪽 병진 운동에 의해 발생이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이 변형이 흔한데 보통 MCP 관절 바닥 쪽 탈구와 동반돼서 같이 나온다고 해요. 좌쪽 힘으로 인해 손가락 평근의 힘줄이 구부러지게 함으로써 자연적인 활시 힘을 생산하는데, 건강한 손은 등쪽 덮개의 가로 섬유들과 노쪽 겨딘대가 돌림축의 위를 지나가는 평근육 힘줄 위치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좌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를 해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등쪽 덮개에 있는 가로 섬유의 파열은 평근육 힘줄을 계속 좌쪽으로 이동시켜요. 그래서 좌쪽 이동은 병리학적으로 2차적으로 MCP 관절 불안정화 과정을 유발을 시키고, MCP 관절이 만약에 불안정해지면 손가락 평근의 힘줄이 MCP 관절 바닥 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러한 경우 이동된 힘줄은 MCP 관절에서 부품 특구를 만들며 좌쪽 이동 외에 바닥 쪽 탈구까지 같이 유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들 바깥쪽으로 이렇게 인대가 나가잖아요. 얘네가 나가면서 더 심하게 되면 이 밑으로도 같이 탈구가 된다는 소리예요. 다음 백조목. 얘네들은 되게 간단해요. 백조목 같은 경우에는 PIP 관절 가다평, 그 다음에 DIP 관절 굽힘. 내 손가락 이거예요. 여기는 가다평이 되고요, 여기는 굽혀지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손의 내지성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데
PIP 관절에 있는 바닥판이 약화가 되어 있다면 내재성 근육에서 장력은 결국 PIP 관절을 가다편 상태로 붕괴를 시켜서 이렇게 되고요. 단추구멍 변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반대. PIP 관절에서 굽힘이 일어나고 DIP 관절에서 가다편이 일어나요. 1차적인 원인은 가쪽 띠들을 서로 연결하는 세모인대와 중심띠의 파열 또는 약화인데, 이런 구조의 약화는 흔히 만성윤활 망력의 최종 결과라고 하고, 세모인대의 파열은 가쪽 띠를 PIP 관절 돌림축의 바닥 쪽으로 미끄러지게 하고, 미끄러진 가쪽 띠에 의해 전달된 힘은 PIP 관절을 정상편 대신 굽기를 시킨다는데, 여기 있는 세모인데 요렇게 있거든요. 중심지랑 세모가. 얘네들이 끊어지면 여기 PIP 관절에서 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끊어지면서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굽히면 되는데 굽혀지잖아요. 근데 그 힘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과다하게 펴지는 거예요. 손은 이렇게 해서 끝날 거고요. 근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이런 손상이 조금 흔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아니, 그럴 때 좀 많이 일어나요. 스포츠 상황에서 그냥 뭐 갑자기 상대방 유니폼 같은 걸 쥐었다가 이렇게 힘을 줬다가 뺄 때 내가 그렇게